안녕하세요. 8번째 강의입니다. 이 섹션 4에서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강의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르쳐드릴 부분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웹 아티스트들이나 애니메이터 지망생들이나 또는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해서는 안 될 착각을 하고 있다던가 또는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제가 어느 정도 저만의 철학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아티스트들,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또 드릴 수 있는 작은 팁들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게 뭘까요? 항상 이제 정의를 먼저 해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임팩트 프레임을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임팩트를 주고 싶은 곳에 무조건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얻은 효과든지 효과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은 다 똑같지만 남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남용을 하면서도 잘 만드는 애니메이터들도 많고 이제 잘 활용을 했다면 그건 남용이 아니라 많이 활용한 것에 불과할 텐데 왜 남용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때 정말 이 임팩트 프레임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들 중에서 유타카 나카무라 같은 애니메이터를 한번 잘 보시면 그분의 애니메이션이 임팩트 프레임을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이 요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용해주고 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보디 메카닉이나 구도나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의 포징 등 그 애니메이션의 질 자체가 엄청나게 높고 그런 탄탄한 베이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상첨화로 임팩트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했을 때 또는 많이 활용을 했을 때 이게 지나치게 느껴지지 않고 그 기본적으로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증폭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 임팩트 프레임 하나만 믿고 애니메이션을 게을리 만들거나 또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애니메이션의 질 자체가 아직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팩트 프레임만을 많이 활용해서 그거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활용이 된다면 그거는 임팩트 프레임을 남용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첫 번째 제가 이 임팩트 프레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른 유명한 아티스트들 정말 그 수준이 높은 애니메이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고찰을 하면서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터들의 타 아티스트들의 레퍼런스를 많이 정말 많이 관찰하는 거를 정말 처음에는 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레퍼런스들을 뭐 다운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볼 때 프레임 단위로 한 장씩 한 장씩 관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하실 때 머릿속에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모작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창작 활동이든 다른 사람의 수준이 높은 어떤 작품을 베끼면서 그거를 이제 카피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는 모작은
어떤 창작 활동에서도 전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이건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렇게 제가 연습 예제를 해드리는 것도 똑같이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했을 때 그 원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에 접목을 시키는, 모작이 아니라 습작 형태로 연습을 했을 때 원작의 작가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해서 터득했던 그런 작은 팁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아도 그걸 스스로가 이제 분석하면서 모방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 아티스트들의 레퍼런스를 관찰을 많이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서도, 그 아티스트들을 당연히 이제 똑같이 모방하고 베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레퍼런스를 보면서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것을 보다 보면 식견이 열리게 되고, 그 많은 다른 스타일의 임팩트 프레임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런 임팩트 프레임들 중에서 이런 연출은 이런 걸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가능성과 다양성이 이미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이제 한계를 두지 않는 게 전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임팩트 프레임 같이 효과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한계를 두지 않고 어떤 한계를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점점 이런 장르를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때 별것도 아닌 것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효과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예제 삼아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애니메이션을 한번 밑작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예제로 만들었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이미 정해져 있죠. 이 캐릭터가 임팩트 프레임을 먼저 나타나게 하기 이전에 연출적으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지만, 서 있는 캐릭터의 그 구도적인 부분을 제가 완급 조절해주면서 이렇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카메라 효과를 활용한 빌드업을 했고, 그 빌드업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우리는 뭔가가 이제 폭발한다, 이 캐릭터의 손에서 어떤 레이저 같은 것이 뿜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 프레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효과가 오히려 더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임팩트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연출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별것 없는 캐릭터를 별것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에 이제 그 야구공을 던지던 캐릭터가 전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포징이라든가 뭐, 어, 그 스페이싱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릴 수는 있지만, 어, 반복적으로 항상 똑같은 걸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캐릭터의 움직임을, 정말 별것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서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포즈를 잡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완급 조절을 해줬죠. 지금 이 포즈와 이 두 포즈가 아주 흡사한 그 스페이싱으로 갑자기 줄어들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온 뒤에 완급 조절 한번 하고, 또 포즈를 잡기 이전에 이제 위를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엔티시페이션이죠. 위를 한번 봐주고, 여기서도 완급 조절 한번 느려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포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포즈와 포즈 사이에 이제 완급을 확실하게 이즈 인, 이즈 아웃 넣어주면서 그 하나하나의 포즈가 우리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강조를 해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별거 없어 보이는 캐릭터에 별거 없어 보이는 어, 애니메이션을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잘 지켜주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별로 멋있지도 않은 캐릭터고 되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포즈를 잡는데요. 그래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스미어도 잘 활용해주고 이 타이밍의 완급 조절 그리고 이 거리 조절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해줬더니 별것 없는 이제 오리너구리 캐릭터 치고는 좀 멋있는 모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이제 포즈를 딱 잡는 순간에 임팩트 프레임으로 이 별것 없는 이 땅딸막한 이 오리너구리 캐릭터를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임팩트 프레임의 목적이니까요. 자, 그럼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별것 없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임팩트 프레임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각해내고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팁들이나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레이저를 쏘는 제 전의 여제와 같은 그런 모션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서 폭발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충격이 있는 실제로 임팩트가 일어나야 하는 물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이 캐릭터가 포즈를 잡고 서 있을 뿐인데 거기서 제가 어떤 식의 임팩트를 프레임을 넣음으로써 이 캐릭터를 멋있게 만들까요? 그러면은 결국 임팩트 프레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그 원리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깎아내려 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임팩트 프레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눈이 아파야 합니다. 결국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그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도록 보통 그렇게 조심하면서 캐릭터의 비례를 지켜주고 구도를 지켜주고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지켜주고 이런 원칙들을 지켜주면서 최대한 우리 눈이 잘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보통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깨버리고 최대한 보는 이의 눈을 아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서 이 상황이 뭔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물리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임팩트 프레임인데 임팩트 프레임의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우선 흑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흑백을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트클럽 같은 장소나 이렇게 어두운 장소에서 또는 뭐 콘서트장 이런 장소에서 그런 효과를 약간 연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어두운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조명이 있을 때 우리 눈은 그 깜빡이는 주기 사이에 그 사람이나 산물들의 윤곽이 눈에 이렇게 눈이 아픈 정도로 이렇게 순간순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연상하게 하는 임팩트 프레임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검은색, 흰색 이 두 가지만으로 일단 제가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제가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죠. 이 캐릭터가 포즈를 밟고 나서 몇 프레임 있다가 바로 이 임팩트 프레임을 삽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가 어디 쓰는지 지금 레이어에 흰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흑백으로 그리려고 흰색으로 칠했는데 캐릭터가 안 보여서 그 어디 쓰는지 제가 위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투명도를 조금만 내려서 이 캐릭터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플레이를 해볼 때는 다시 100%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자, 흰색으로 배경을 칠하고 이 캐릭터의 윤곽만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캐릭터의 그 이런 윤곽선이 그래도 좀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아직 이거 하나만으로는 전혀 멋있지 않지만 임팩트 프레임이에요. 네, 임팩트 프레임인데 이 임팩트 프레임 이전에 저는 검은색 배경의 임팩트 프레임에 하나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물론 러프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초반부에서 지금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그럼 이미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 흰색 배경에서 이 그림으로 갔을 때 위화감이 너무 없어서 제가 원하는 눈이 아픈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검은색으로 확 반전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 반대로 아까는 검은색으로 이 캐릭터의 윤곽을 표현해줬지만 반대로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캐릭터의 이런 그 검은색 부분을 약간의 명암을 남겨준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정말 표현에 한계가 없는 그런 표현법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어떤 설명을 과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멋있으면 그만이고, 몇 가지 이제 팁은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반전을 하면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봐도 벌써 눈이 아프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흰색으로 실루엣을 그려주고 검은색으로 실루엣을 그려주고 이거 두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검은색으로 반전을 해주면서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이 캐릭터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빛이 들어왔던 것처럼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캐릭터의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윤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만 조명이 비치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약간 이런 스미어 효과까지 추가를 해서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고, 마치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그 강한 빛의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지금 얻고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똑같은 캐릭터의 반대쪽을 비춰줄 거예요. 반전시켜버리는 거죠. 빛이 오른쪽에서 비쳤다가 왼쪽으로 비치는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1인플레임 만에 나타나는 게 거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이트클럽 같이 이렇게 빛이 빠르게 전멸하는 그런 눈아픈 조명이 아닌 이상 그런 상황이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잘 나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우리 눈에는 이게 위화감이 느껴지고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임팩트 프레임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임팩트 프레임은 멋있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최대한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 이미지와 빛의 그 순환을 계속 바꿔주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빛이 왔다 갔다 엄청 머리 아프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캐릭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볼륨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자,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배경인데, 흰색 배경이면서 지금까지는 이 캐릭터의 그 윤곽을 깨끗하게 이렇게 그려놓거나 빛만 잡아줬잖아요. 그러게 아니라 한번 그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 스피드라인처럼 그 캐릭터의 이런 윤곽을
똑같이 그려주는 대신에 이렇게 실선으로 캐릭터 윤곽을 잡아주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실선을 그렸을 때 그 방향을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했던 것과 이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거에서. 이렇게 그려두고 이 캐릭터의 주위에 이 실선과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듯한 이런 스피드라인 비슷한 것들을 막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답이다가 아니라 저도 지금 몇 가지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도 할 수도 있겠고 최대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임팩트 프레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흰색으로 다시 이걸 칠해주고 네. 자, 검은색으로 이 캐릭터의 윤곽을 나타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전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실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싶을 때 뭐 이건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선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 실선은 어떤 이쪽에 하나의 소실점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애가 하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꼬인다든가 또는 뭐 갑자기 얘들은 직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생각했던 초반에 어떤 방향성과 대조되는 그런 실선들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전혀 멋있지 않은 임팩트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조심을 해주면서 그리면 좋은데 제가 이 전에 임팩트 프레임을 반전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캐릭터가 가장 이제 짙은 게 아니라 캐릭터 부분을 하얗게 남겨주면서 그 주위의 모든 부위들을 이렇게 실선으로 채워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임팩트 그림을 그리겠다 했을 때는 워낙 이렇게 그림을 선을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지능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도우면서 이렇게 미리 틀을 잡아놓고 하면 훨씬 더 쉬워지죠. 제가 잡아놓은 이 틀이 제가 틀리지 않게 눈을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실선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캐릭터의 윤곽을 대강이나마 이렇게 남겨줄 거예요. 흰색으로. 꼬이지 않게 미리 이렇게 잡아놓은 게 도움이 됐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실선을 넣어주고 있을 뿐인데 되어가고 있는 이 이미지를 보면 은근히 또 멋있어요. 이렇게 사실 뭐든지 정말 대충 만든 것과 잘 만든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만들기 쉬운 이런 효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임팩트 프레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죠. 네. 이제는 처음에 이 두 프레임은 뭔가 좀 심심했는데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굳이 꼭 흑백으로만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은 뭘 넣어줘도 돼요. 그냥 넣고 싶은 색깔 다 넣어주세요. 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색깔 중에서는 빨간색이 굉장히 좀 우월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요. 빨간색만큼 이제 어떤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색이 드물긴 하죠. 이런 식으로 막 실루엣에서 벗어나는 이런 힘이 느껴지는 이런 실루엣들도 막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네? 아무렇게나 막 그리진 않아요. 지금 아무렇게나 이렇게 효과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캐릭터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실루엣이 나타나 있고, 대신에 이 흰색의 어떤 이 번개 같은 것들이 주위에 어느 정도 움직임의 개연성을 가지고 주위를 움직인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플립을 해주면서 그래도 너무 아무 상관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약간 번개처럼 이렇게 개연성 있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던 부분들도 활용을 해주죠. 그래도 빠르게 뭐 많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막무가내로 그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최대한 멋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는 그래도 다양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색깔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모양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FX 애니메이션에 약간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포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효과에도 포징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캐릭터가 이제 어, 윤곽을 계속 보면서 그렸는데, 윤곽을 한번 벗어나서 전혀 상관없는 이런 그 힘이 좀 느껴지는 모양 중에 원이라든가 이런 십자 모양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모양들이 있는데, 십자와 원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빛나는 듯한 문양이 됐죠. 이런 모양을 갑자기 사용을 해줬을 때 그 다음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게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임팩트 프레임인지 아닌지가 많이 갈리게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의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 다음 프레임과 전 프레임을 이어나갔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눈이 어떤 식으로 착시 현상을 느끼는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이 둥근 모양이 있죠. 이 둥근 모양을 이 다음 프레임에서는 바깥쪽으로 확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검은색 모양만을 그려버리면 이 전 프레임에 있었던 이 흰색 밴드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이 검은색으로 하늘을 칠한 것만으로도 그 느낌이 지금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약간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어떤 스미어도 살짝 넣어주면서, 그리고 이 중간에 있던 이 별 모양의 이런 임팩트는 예를 들면 뭐 방향을 꺾어준다든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게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와 그 완전히 대조되는 그 실루엣을 검은색 흰색으로 만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은 흰색이 점령을 하면서 이 검은색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둘, 셋 식으로 해주고 또 몇 가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십자 모양의 무늬를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가끔 보면은 카메라의 효과 중에서 그 카메라의 렌즈 효과 때문에 어떠한 광원, 빛이 나는 물체가 있으면 윤곽이 이렇게 십자로 빛나 보이는 게 있죠. 렌즈 플레어라고 하죠. 그쵸? 렌즈 플레어 중에서도 이렇게 십자로 생기는 렌즈 플레어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약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캐릭터의 윤곽은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주면서 예를 들면 이 캐릭터의 뭐 왼편에 아무런 그 개연성은 없지만 약간 멋있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 모양의 강력한 광원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넣어주면서 렌즈 플레어처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런 뒤에는 아까처럼 이 십자 모양의 이제는 렌즈 플레어가 강조되어 보이도록 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힘이 느껴지게 채워주는 거죠. 빨리 하다 보면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대충대충 빨리빨리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지켰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거를 오히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다음에 이 광원이 더 강해졌을 때 빛이 그늘을 밀어내면서 이 캐릭터의 윤곽이 지금 딱 여기 이 장소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약간 옆으로 약간 밀려나는 듯한 그런 식의 연출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주고 이 캐릭터가 이전 프레임에서 이쯤에 있었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광원에 의해서 그늘이 밀려나는 듯한 그런 식의 에볼루션을 이제 넣어주면 이전 프레임과 이 다음 프레임의 개연성이 생겨버리면서 이 십자 모양의 광원이 왜 나타났느냐라는 건 중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십자 광원과 그 캐릭터와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오히려 멋있는 효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밝아졌으니까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이 주위에 있는 이 실선들도 물러난 것처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선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빛이 넓어진 만큼 캐릭터도 그늘이 옆으로 물러나면서 약간 그런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생겼죠. 이게 캐릭터가 반대로 왼쪽으로 다가갔다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잘 지켜주면서 두 프레임 정도 더 만들어 볼게요. 이 광원 효과 같은 걸 사용하실 때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 광원을 위치를 몇 번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어디를 할까? 이쪽으로. 자, 여기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번 생기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이렇게 두 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광원을
위치를 옮겨주면서 되게 멋있는 효과를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뭐 이런 효과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유타카 나카무라라는 그 애니메이터 분이 정말 이런 효과를 어, 처음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은 거지만 이 광원의 위치가 달라졌죠. 같은 개념으로 여기 한번 그리고 또 뭐 아까처럼 물러나게 하는 효과를 넣기보다는 그냥 이 효과를 그래도 살리려면은 3개 정도는 위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위치를 바꿔서 한 번 더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는 이 십자 문양의 그 광원을 2개가 있는 것처럼 한번 그리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보시듯이 전혀 없어요. 다만 오히려 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못 활용하거나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못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 그 차이를 알기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게 그 아이러니한 그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연습의 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임팩트 프레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느냐 하는 게 결국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식으로 이 2개를 그릴 때 이렇게 완전히 겹치게 하면 약간 멋이 없는데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사실 2개를 그리고 싶을 때는 훨씬 더 얇게 그려주면서 여기 있는 이 십자와 이 십자가 조금 더 벌어진 형태로 전 그리고 싶었는데 이 임팩트 프레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잠깐 이 빨간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한 2개 정도 지울게요. 한 번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은 임팩트 프레임들을 그려놓고 모두를 다 활용해도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지워버려도 되지만 일단 별것도 없는 그 오리너구리 캐릭터가 얼마나 멋있는 포즈가 되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완전 에픽하지 않나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임팩트 프레임의 약간 사기적인 능력인데 저는 이 마무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프레임들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또 이 프레임과의 괴리감이 너무 적어서 어떤 마무리의 느낌이 조금 나지 않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이 오리너구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3가지의 포즈 있죠. 이 퍼져나가는 듯한 이 이미지를 맨 마지막에 넣어주고 또 이 광원을 사용했던 그 십자 모양의 이런 효과들은 조금씩 타이밍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엑스포지션을 늘려주면서 몇 가지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들의 그 엑스포지션을 1이 아니라 2 정도로 늘려주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페이스의 그 변화도 좀 주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오리너구리가 뭐 별것도 아닌 캐릭터에서 갑자기 엄청난 강력한 캐릭터로 변신을 한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임팩트 프레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원칙이나 이게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보다는 예를 보여드리고 어떤 식의 활용을 하는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또 자기한테는 좀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든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이 들으시는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결국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임팩트 프레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